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엔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2차 방정식의 기본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죠. 이때 두 근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 있고요. 베타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 있겠죠. 이때 두 근의 합은 2a 막 b 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더하기 2a분의 막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고요. 분모가 같으니까 한 번만 쓰고 이때 동류항이 부호가 다르니까 지워지죠. 따라서 마이너스 2b 즉 약분하면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근의고 알파, 베타는 2a분의 막 b 뿔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곱하기 2a분의 막 b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그러면 4a 제곱이 되고요. 우리 분자가 곱셈 공식 3번 형태다라는 게 보이죠. 따라서 b제곱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의 제곱 결국 4a 제곱분의 b제곱 근호가 없어지고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전개하면 b제곱은 없어지죠. 또 약분되고요. 결국 a분의 c만 남죠. 이처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직접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지 않아도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근이 실근이든 허근이든 관계없이 항상 성립합니다. 또 우리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두 근의 차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식의 변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의 제곱이고요. 곱은 마이너스 4 곱하기 a분의 c죠. 따라서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분의 4c 통분을 하면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4ac가 되고 a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가 될 겁니다. 이 절대값을 벗겨낸다면 알파 마 베타는 알파이고 a라고 a의 제곱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형태가 되는 거죠. 이때 이거 우린 루트
D 라고 하면 됩니다. 해도 됩니다. 근데 판별식인 거니까. 자, 이번에는 거꾸로 두 근을 안다면 2차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x-알파, x-베타는 0꼴로 나타낼 수 있죠. 얘를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의 형태가 될 거예요. 즉 x의 개수는 두 근의 합이고요. 상수항은 두 근의 곱입니다. 자, 이번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한 2차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2차식의 인수분해 할 때는 일반적으로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하죠. 하지만 이것은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할 때 개수가 실수인 2차식을 인수분해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을 우리 인수분해 하려고 할 때 판별식을 생각해보면 d는 x의 개수가 작으니까 4분의 d는 1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4, 즉 음수가 나옵니다. 얘는 허근이죠. 서로 다른 허근. 즉 실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복소수 범위까지 확장을 한다면 이 2차식을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위의 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을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x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ac 따라서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4 1 뿔마 2i 라고 할 수 있죠. 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를 x 마이너스 1 플러스 2i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로 인수분해 되고요. 정리하면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x 마이너스 1 플러스 2i 형태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번엔 2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라고 할 수 있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2a분의 루트
아이고, 마이너스죠, 이건.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앞부분은 똑같죠. 뒤에는 부만 다릅니다. 이걸 간단하게 얘를 a라고 하고요. 이거 우린 b라고 한다면 부호만 다른 형태가 될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의 근 a 플러스 b의 근을 안다면 다른 하나의 근은 a-b라는 걸 알게 되고요. 다른 한 근이 a-b 형태라면 다른 한 근은 a 플러스 b 형태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a, b, 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이라면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 도 근이 됩니다. a, b, c가 실수면 p 플러스 q i가 근일 때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i가 되죠. 결국 이 둘 모습 다 부호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각각 켤레근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습니다.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1분의 2가 되고 따라서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따라서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다음은 식의 변형이 있어야겠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따라서 2, 4 플러스 4가 되고 8이 됩니다. 다음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죠. 따라서 2, 4 플러스 8이 되고요. 12입니다. 즉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루트 12, 즉 2 루트 3이 됩니다. 자, 다음 두 수를 근으로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3 플러스 2 루트 2 더하기 3마 2 루트 2 x 플러스 두근의 곱 가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6x 다음에 곱셈은 3번이죠. 3, 3은 9 마이너스 2, 4, 4, 2, 8은 0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x제곱 마이너스 1뿔 3i 더하기 1마 3i x 두근의 곱 1뿔 3i 1마 3i 가 0 x제곱 없어지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1 마이너스 3, 3은 9 i 제곱이니까 플러스 9로 바뀌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은
0입니다. 다음 2차식을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시오. 자, 1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있죠. 즉 x는 1로 보고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제곱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1 더하기 4죠. 5. 따라서 두 근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이거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가 됩니다. 이걸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x 마이너스 1뿔 루트 3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식으로. 따라서 x 플러스 1 마이너 루트 3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가 됩니다. 자, 2번. 자, 주어진 게 2차식이죠. 이걸 2차 방정식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x제곱 플러스 9는 0. 따라서 x제곱은 마이너스 9, x는 뿔마 3i가 되죠. 따라서 x 플러스 3i, x 마이너스 3i로 인수분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3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을 근의 공식 이용해서 x는 2분의 3 뿔마 루트 339 마이너스 4ac 2분의 3 플러스 루트 9 마이너스 12 2분의 3 뿔마 루트 3 i라고 보면 되죠. 따라서 x 마이너스 2분의 3뿔 루트 3i x 마이너스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i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다음 4번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 x는 마이너스 3으로 보고요. a분의 3 뿔마 루트 3, 3은 9 마이너스 ac 3분의 3 뿔마 루트 9 빼기 3이니까 6. 이때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3으로 묶어내고 x 마이너스 3분의 3 플러스 루트 6 하나 x 마이너스 3 3마 루트 6으로 인수분해를 됩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 2차 방정식의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5일 때 다음 유리수 a, b 값을 각각 구하라. 자, 한근이 주어졌으니까 다른 한근은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루트 5죠. 이때 a 부분은 두 근의 합인 부분이죠. 따라서 a는 그냥 a가 아니고 마이너스 a예요. 마이너스 a는 1 뿔 루트 5 더하기 1마 루트 5입니다. 따라서 없어지고 2, 즉 a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 자, b 두 근의 곱이죠. 1 플러스 루트 5 1마 루트 5 따라서 1 마이너스 5이므로 마이너스 4가 되죠. 다음 2번 해볼까요?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 플러스 2i일 때 실수 a, b 값을 각각 구하라. 역시 다른 한근은 3마 2i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는
3 플러스 2i 더하기 3 마이너스 2i 없어지고 6. a는 마이너스 6이죠. b는 두근의 곱이니까 3 플러스 2i 3 마이너스 2i 3, 3은 9, 2, 2, 4 마이너스 4인데 i 제곱이니까 플러스 4 13이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먼저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근의 합과 곱의 얼마인지를 구합시다. 우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이므로 2가 됩니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은 a분의 c고요.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2분의 1이네요. 자, 이제 해볼까요? 1번 통분하면 알파, 베타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합은 2입니다. 따라서 1분의 2가 되는 거죠. 즉 마이너스 4가 되네요. 자, 이번에 2번 알파 마이너스 베타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따라서 2, 2, 4 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고요. 6입니다. 자, 3번 할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따라서 2, 2, 4 플러스 1이 되니까 5네요. 다음 네 번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죠. 자, 대입하면 돼요. 2의 세제곱이니까 8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이 형태 8 플러스 3이죠. 따라서 11.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자,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우선 알파, 베타를 좀 정리해 볼게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죠. 따라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므로 3입니다.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1, 즉 1입니다. 자, 이제 1번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전개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다음 약분되니까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 되죠.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알파 베타의 곱의 제곱이니까 1, 1은 1 플러스 3 플러스 1이 되니까 5가 됩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두 근을 알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1은 0이 되고요. 베타를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은 0이죠. 따라서 우리 주어진 이번의 식에서 요걸 넣어줄 겁니다. 넣어주면 변형을 하는 거죠.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1에서
원래 이게 없던 거기 때문에 빼줘야 되죠. 반대로 3 알파 마이너스 1 그리고 원래 있던 애들 플러스 5 알파 더하기 2가 됩니다. 정리하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더하기 1은 플러스 8 알파 더하기 1이 돼요. 그리고 뒤에 두 번째 것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플러스 1 역시 없던 애들이죠. 따라서 플러스 3 베타 마이너스 1 원래 있던 애들 플러스 5 베타 더하기 2 정리하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3 베타 더하기 1 플러스 8 베타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가 0이었죠. 결국에는 8 알파 더하기 1 8 베타 더하기 1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곱한 거죠. 따라서 8 알파 더하기 1 8 베타 더하기 1로 변형이 된 거고요. 전개하면 88에 64 알파 베타 더하기 8 알파 더하기 8 베타 더하기 1이 됩니다. 따라서 두 분의 곱이 1이었죠. 64 더하기 여기가 8 알파 더하기 베타인 거죠. 합은 3이었으니까 38에 24 더하기 1 그러면 99 8 따라서 89가 나오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다. 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식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 주어진 식의 근과 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즉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가 되고 a가 됩니다.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고요. 따라서 1분의 b가 되는 거니까 b가 되죠. 다음 두 번째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이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베타니까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네요. 즉 2a 플러스 1이죠.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1분의 2입니다. 자, 위에서 구한 알파 더하기 베타 값과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아래식에 대입을 하면 a 더하기 b는 2a 더하기 1이 되죠. 두 번째 a 곱하기 b는 2가 되네요. 좀 더 정리를 해볼까요? 이항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1 a가 플러스인 게 보기 편하니까 모든 각 항에 1을 곱하면 마이너스 1을 곱하면 a 마 b는 마 1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구할 식의 값을 좀 구할 수 있죠. 식 변형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은 a 마이너스 b 제곱 플러스 2a b인 거고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곱이 2니까 4 따라서 5가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근과 계수 간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이 되네요. 자, 1번 두 실근의 차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면 되고요.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2, 4 플러스 4K 플러스 4 형태 4K 플러스 8이 되네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루트 4K 플러스 8이고요. 절대값이죠. 차가 6이니까 6은 루트 4K 플러스 8 양변 제곱하면 36은 4K 플러스 8 4K는 28이고 K는 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실근의 제곱의 합 두 실근의 제곱의 합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그 두 실근의 제곱의 합이 4라고 있고요. 따라서 2K는 마이너스 2, K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차의 제곱이 12일 때 실수 K의 값은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보고요. 두 실근의 차의 제곱이라 했죠.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자, 그리고 또 우리 하나 구해놔야죠. 근과 계수 관계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k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k제곱 마이너스 k가 되네요. 자, 계속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따라서 이건 12고요. 4k제곱 마이너스 4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플러스 4k 따라서 12는 4k이고 k는 3입니다. 답은 4번.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야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고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가 되네요. 자, 이때 문제에서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두 근을 더한다면 절대값과 부호가 다르니까 0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두 실근의 부호가 다르니까 두 실근을 곱하면 항상 음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문제 조건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2가 0이라는 말이죠.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0인 거고요. 인수분해하면 2, 1, 2가마 a 마이너스 2 a 플러스 1은 0 a는 2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알파 베타의 곱, 두 근의 곱이 a니까 결국 여기서 a는 0보다 작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네요. 따라서 a는 0보다 작아야 하니까 양수는 아니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을 두 근을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자,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합과 곱을 알아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네요. 자, 1번 해볼까요? 자, 이것들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을 구해야죠. 따라서 우선 두 근의 합 2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2 베타 마이너스 1는 2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 형태가 되네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2였으니까 4 빼기 2니까 2가 됩니다. 두 번엔 두 근의 곱 2 알파 마이너스 1 2 베타 마이너스 1은 4 알파 베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1 형태죠. 따라서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인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네요. 마이너스 7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할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0 형태가 됩니다. 자, 두 번째 거 해볼까요? 두 근의 합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형태죠. 따라서 2, 4 플러스 2 6입니다. 두 근의 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알파 베타의 제곱과 같고 즉 마이너스 1의 제곱이므로 1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은 0이네요. 다음 3번 2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이죠. 그러면 2 알파 더하기 베타 통분하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 형태죠. 따라서 2, 4 플러스 마이너스 1분의 2 형태니까 4 빼기 2, 즉 2입니다. 이번엔 두 근의 곱 2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 2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이죠. 전개하면 4 알파 베타 약분되니까 2 약분되니까 2 곱하면 알파 베타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4 더하기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나오네요.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3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마이너스 1식 변형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따라서 마이너스 3이네요. 자, 이제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곱하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자, 식 변형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중괄호가 붙어야겠네요. 대입하면 마이너스 1 곱하기 2, 2,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2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꼴이죠.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분의 1이라고 할 때 알파분의 1 베타를 두 근으로 가지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분의 1은 5고요. 알파 베타분의 1은 마이너스 3이 되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2차 방정식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는 좀 변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런 형태니까. 따라서 알파분의 베타로 묶어내면 베타분의 1 더하기 알파 그럼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베타 더하기 알파분의 1 모양이 나왔죠. 그게 5 곱하기 알파분의 베타 형태가 나왔으니까 알파분의 베타의 값을 집어넣으면 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 형태가 되고 마이너스 3분의 5라는 값을 똑같이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두근의 곱 알파 베타 값이죠. 따라서 역수한 거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자, 이제 구하면 x제곱의 개수가 3이니까 3 가로 열고 x제곱 플러스 3분의 5x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죠. 분수꼴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3을 전개해서 3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바꿔낼 수 있습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번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마 루트 2일 때 유리수 a, b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자, 켤레근이죠. 1뿔 루트 2고요. 자, 두 근의 합을 생각하면 마이너스 2분의 a고요. 1마 루트 2 더하기 1뿔 루트 2일 테니까 마이너스 2분의 a는 2입니다. 즉 a는 마이너스 4죠. 다음 두 근의 곱인 부분은 2분의 b마 1이고요. 형태가 되니까 2분의 b마 1은 1 마이너스 2 b마 1은 마이너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입니다. 다음 두 번째 켤레근 3마 2i 두 근의 합인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a마 2죠. 따라서 3뿔 2i 더하기 3마 2i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는 6이고요. a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2 a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다음 곱인 거. 자, 곱은 2분의 b고요.
3뿔 2i 3마 2i. 따라서 2분의 b는 3, 3, 9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4. 따라서 b는 13 곱하기 2죠. 26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 플러 2i일 때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자, 한 근을 알고 있으니까 다른 근도 바로 알 수 있죠. 1 마이너스 2i 형태. 따라서 a는 두 근의 합이니까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형태죠. 따라서 2입니다. b인 부분은 두 근의 곱인 거니까 1 플러스 2i 1 마이너스 2i 형태. 따라서 1 플러스 4니까 5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식에 대입을 하면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2는 0. 우리는 또 구할 게 두 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죠.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겠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3마 루트 3일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로 하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값을 구하시오. 바로 켤레근 생각해야죠. 3뿔 루트 3. 그럼 a, b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니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죠. 3마 루트 3 더하기 3뿔 루트 3 마이너스 a는 6, a는 마이너스 6이고요. 두 근의 곱, 그러면 b는 3마 루트 3 3뿔 루트 3 b는 3, 3, 9 마이너스 3 b는 6입니다. 우리가 구할 식에서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b.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6이네요. 알파 베타 두 근의 곱은 a고요. a가 마이너스 6이니까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6입니다. 우리가 구할 시계값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6, 6에 36. 곱은 마이너스 6이었으니까 플러스 12. 따라서 48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일 때 다른 한 근은 m은 상수다. 자, 한 근이 1이라 했으니까 x는 1인 거죠. 대입하면 1 마이너스 m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입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m 플러스 2는 0, m은 마이너스 2죠. 다시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더하기 1은 0,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하면 3일 1이 마이너스. 따라서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1이 0이므로 x는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1입니다. 우린 다른 한 근을 구할 거니까 마이너스 3. 답은 1번입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두 정사각형 ABCD와 PQRS가 서로 겹쳐져 있다. 두 정사각형의 겹쳐진 부분은 선분 PB가 대각선인 직사각형이고 그 넓이는 7이다. 점 P가 선분 AC 위에 있을 때 선분 AP의 길이를 구하라. 자, 우선 우리 요 점 선분 AB와 선분 PQ가 만나는 점을 우리 T라고 합시다.
그리고 AT인 부분을 A, BT인 부분을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삼각형 ABC와 삼각형 PAT는 AA 닮음이죠. 따라서 삼각형 ABC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결국 삼각형 PAT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 얘가 A가 되겠네요. 그러면 넓이가 나왔으니까 넓이는 식으로 쓰면 AB가 7입니다. 그리고 B는 한 변 길이 10에서 A를 뺀 거랑 같으니까 10-A라고도 할 수 있네요. 따라서 대입하면 A, 10-A는 7이고요. 10A-A제곱 마이너스 7은 0꼴 되고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0A 마이너스 7은 0 부호 바꾸면 A제곱 마이너스 10 A 플러스 7은 0이 됩니다. 자, 근의 공식을 쓰면 A는 이거 짝수니까 이거 5로 봐야겠네요. 따라서 분모는 없고 마이너스 5죠. 5 뿔마 루트 55 25 마이너스 AC 5 뿔마 루트 18 5 뿔마 18은 9, 28이니까 3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선분 AP의 길이가 PC 길이보다 기니까 결국 AT 길이는 BT 길이보다 길어야 하죠. 즉 A는 10마 A보다 커야 해요. 이항하면 이 A는 10보다 커야 하고 A는 결국 5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진짜 A는 5 플러스 3 루트 2여야 하죠. 5보다 커야 하니까 A가. 자, 이제 선분 AP의 길이를 구할 수 있죠. 선분 AP는 결국 대각선인 거니까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루트 2A제곱 A제곱 나가져서 A는 양수죠. 따라서 A 루트 2꼴이죠. 이때 A가 5 플러스 3 루트 2니까 집어넣으면 5 플러스 3 루트 2의 루트 2죠. 전개하면 5 루트 2 플러스 3이 6이 됩니다. 자연수를 앞으로 쓰면 6 더하기 5 루트 2가 답이 되겠네요.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는 거니까 양수 x의 개수는 k-1로 보고 따라서 판별식 4분의 d는 k-1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양수여야 되죠. 정리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0이 양수. 따라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21이 양수.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1 k 반대 방향 2분의 21입니다. 따라서 얘는 10과 2분의 1이죠. 자연수는 1부터 10까지니까 10개네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리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대문자 m, 다음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가지도록 하는 정수 k의 최소값을 소문자 m이라 할 때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우선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죠.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 a로 보고, 따라서 4분의 d는 a제곱 마이너스 ac, 실근이니까 0 포함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따라서 마이너스 a 6, a 반대 방향 마이너스 6. 최대값이니까 대문자 m은 마이너스 6이네요. 다음 허근을 갖는 거죠. 따라서 d는 1 마이너스 2k 제곱 마이너스 4 ac, 허근이니까 음수, 정리하면 마이너스 8k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k 11 k 반대 방향 마이너스 8분의 11, 얘는 마이너스 1과 8분의 3이네요. 이때 최소값을 m이라 했으니까 m은 소문자죠. 마이너스 1이네요. 따라서 우리가 구할 시계값 값은 마이너스 6 곱하기 마이너스 1이므로 6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리도록 하는 실수 a의 값은 먼저 판별식 쓰기 전에 정리해야죠.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2는 0, x제곱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x 플러스 2a는 0,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마이너스 4는 0. 판별식은 a제곱 마이너스 4 ac, 중근이니까 0,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은 0. 인수분해가 되죠. a 마이너스 4의 제곱, 따라서 a는 4.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주어진 시계값은, 자, 먼저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네요. 이제 우리 주어진 식을 정리합시다. 통분하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형태죠. 따라서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 더하기 1 5 더하기 2, 따라서 4분의 7. 답은 2번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 그리고 다음 두 근을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주어졌네요. 상수 a, b에 대하여 주어진 시계값은, 자, 역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써야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즉 3분의 1, 두 근의 곱은 3분의 6이니까 2. 다음 두 근의 개수와 근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마이너스 1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 통분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분의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알파 베타 마이너스 베타 형태가 되죠.
대입하면 2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2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 따라서 3마 3분의 1 4마 3분의 1 3, 3은 9니까 9 빼기 1 3분의 8 12 빼기 1이니까 11 따라서 8분의 11 두 근의 합은 8분의 11이고 따라서 마이너스 8분의 A A는 마이너스 11이네요. 다음 두 근의 곱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분자는 알파 베타 따라서 2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1 2 따라서 3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1분의 2 3분의 8분의 1분의 2 따라서 8분의 6 두 근의 곱 8분의 6은 8분의 b와 같죠. 따라서 b는 6입니다. 우리가 구할 시액값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1 더하기 6이므로 마이너스 5죠.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b가 2대 3일 때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시오. 자, 이게 근인 거니까 우리 근을 2a 3a라고 합시다. 그러면 두 근의 합 2a 더하기 3a는 5k고요. 5a가 5k니까 a는 k입니다. 두 근의 곱 2a 곱하기 3a는 k 플러스 1이고요. 6a 제곱이 k 플러스 1이죠. 이때 k가 a니까 6a 제곱은 a 더하기 1입니다. 이항하면 6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죠. 인수분해하면 3, 2, 1, 1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여야겠네요. 따라서 3a 플러스 1 하나 2a 마이너스 1은 0 즉 a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a는 2분의 1입니다. 우리는 k 값의 합을 구할 거니까 결국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나 k는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3 더하기 6분의 2 더하기 6분의 3 따라서 6분의 1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 실근의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를 때 실수 a의 값을 구하시오. 자, 두 실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그러면 절대값이 서로 같고 부호가 다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0이어야 하고 알파 곱 베타는 항상 음수여야 합니다.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인 거고요.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0이었으니까 0은 마이너스 a 양변에 마이너스 곱하면 되죠.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죠. 인수분해 하면 4, 1, 4가 마이너스
a-4, a 플러스 1은 0, a는 4이거나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죠. 그런데 이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a 반대 방향 2, a는 2보다 커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하는 조건은 a는 4일 때죠. 따라서 a는 4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3마 4i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시계값을 구하시오. 바로 켤레근이죠. 3뿔 4i, 두 근의 합 3마 4i 더하기 3뿔 4i는 a고요. a는 6이네요. 두 근의 곱 3마 4i 3뿔 4i는 5b고요. 3, 3은 9 플러스 4, 4, 16이 5b니까 5b는 25, b는 5입니다. 따라서 a, b의 값은 6 곱하기 5이므로 30. 두 번째, 2차 방정식 한근이 b뿔 루트 3i일 때 실수 a, b에 대해서 다음 시계값 켤레근 b마 루트 3i, 두 근의 합 b뿔 루트 3i 더하기 b마 루트 3i는 마이너스 6. 따라서 이 b는 마이너스 6이니까 b는 마3. 두 근의 곱 b뿔 루트 3i b마 루트 3i는 a네요. b제곱 플러스 3은 a죠. 우리 b를 알고 있으니까 b가 마3이면 3, 3은 9 플러스 3은 a이므로 a는 12입니다. 우리가 구할 시계값 a 더하기 b는 12 마이너스 3이므로 9가 되네요. 신원이는 개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잘못 알고 다음에 2차 방정식을 풀어 근을 얻었다.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근을 구하시오. 자, 그럼 신원이가 잘못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P와 Q를 구할 수 있죠. 그럼 한번 해보면 잘못 알고 있는 근의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따라서 2분의 마이너스 P 뿔마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Q 했더니 그 답이 2 뿔마 i가 됐다는 얘기죠. 비교를 하면 마이너스 P가 2니까 P는 마이너스 2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Q가 i인 거죠. 따라서 루트를 씌우면 루트 P 제곱 마이너스 Q는 루트 마이너스 1, 즉 P 제곱 마이너스 Q가 마이너스 1이란 얘기죠. 이때 P가 마이너스 2였으니까 2, 4 마이너스 Q는 마이너스 1, 즉 Q는 5네요. 이제 우리가 구한 PQ를 다시 본래식에 집어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고요. 이제 우리 이걸 올바르게 봅시다.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 1로 보면 x는 a분의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ac 따라서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4 1 뿔마 2i죠.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2차 방정식의 실근을 x는 알파라고 할 때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x를 알파라 했으니까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 i
플러스 k 마이너스 12 i는 0. 실수분과 허수분으로 나누면 알파 제곱 플러스 k 플러스 4 알파 마이너스 12 i는 0. 따라서 알파 제곱 플러스 k가 0, 4 알파 마이너스 12가 0. 따라서 4 알파는 12, 알파는 3. 다시 대입하면 3, 3, 9 더하기 k는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9. 우리가 구할 시계값 알파 더하기 k이므로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이네요. 자, 두 번째. 다음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실수일 때 양의 실수 p의 값을 구하시오. 자, 한 근이 있으니까 그 한 근 x를 알파라고 합시다. 대입하면 1 플러스 p i 알파 제곱 더하기 1마 i 알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i는 0. i를 가로 밖으로 꺼낼 겁니다. 전개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p 알파 제곱 i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i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 알파 i죠. 0. 역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으로 나눠 생각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6은 0. 그리고 허수 부분 p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도 0이어야 하죠. 인수분해하면 2, 3, 2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3은 0. 즉 알파는 2이거나 알파는 마이너스 3입니다. 이걸 다시 대입하면 알파가 2일 때 그러면 2, 4, 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는 0. 4p는 4, p는 1. 알파가 마이너스 3일 때 3, 3은 9p 플러스 3 마이너스 2는 0. 9p는 마이너스 1, p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3분의 1은 9분의 1이죠. 자, 가우스 x가 x보다 크지 않는 최대의 정수일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1번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을 때 다음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자, 가우스 기호가 있는 문제죠. 자, 가우스 기호가 있으면 x 값의 범위를 정해서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우선 1번 자, 1 가우스 x 2 이때 그러면 가우스 x는 1인 것이죠.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즉 x는 2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인데 주어진 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면 1과 2 사이에 있어야 하는데 범위에 속하지 않으니까 해가 아닙니다. 두 번째 2 이상 3보다 작은 경우 이때 가우스 x는 2죠.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안되니까 근의 공식 x는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로 봐야죠. 따라서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ac 따라서 x는 1 뿔마 루트 3. 이때 x 값이 2와 3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1뿔 루트 3만이 해입니다. 자, 두 번째.
자, 구간을 나눠야 되는 거죠. 1 가우스 x 2.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문제에 주어진 게 가우스 제곱이죠. 그러면 모든 걸 다 제곱하면 1 가우스 x 제곱 4죠. 이제 구간을 나눠야 됩니다. 여기서 1 가우스 x 제곱 2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1 마이너스 1이죠.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x는 0이고요. x 마이너스 1은 0, x는 0이거나 x는 1입니다. 범위에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는데 들어가지 않으니까 해가 없습니다. 두 번째 1, 1이 아니죠. 2죠. 2 이상 3. 이때 가우스 x제곱은 2죠.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2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 인수분해 안되죠. 근의 공식 x는 2a분의 1 뿔마 루트 1 마이너스 4ac니까 플러스 4. 2a를 썼네. 2분의 1 뿔마 루트 5가 해입니다. 이때 2와 3 사이에 있어야 하는 거니까 x는 2, 1 플러스 루트 5가 해죠. 자, 세 번째 구간 3 이상 가우스 x제곱 4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x는 3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 x는 2이거나 x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때 3, 4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역시 얘는 해가 없네요. 따라서 이 2차 방정식의 해는 x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5만이 해입니다. x에 대한 2차 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될 때 실수 a, b에 대해서 주어진 식의 값은 자, 항상 완전 제곱식이 된다. 근의 판별식이 0이죠. 자, 해볼까요? 자, x의 개수가 짝수니까 m-a 플러스 2로 보고요. 판별식 4분의 d는 m-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b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0. 전개하면 m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4a 플러스 4m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2b는 0. 정리하면 m제곱 사라지고 a제곱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게 또 m의 값에 관계없는 항등식이니까 m을 묶어야죠. 그러면 이 m으로 묶으면 이 m은 마이너스 a 플러스 2 플러스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는 0. 항등식이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4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2b도 0이어야 되죠. a는 2네요. 대입하면 4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b는 0. 따라서 2b는 마이너스 4, b는
마이너스 2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할 시계값 구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24 플러스 224 8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신이와 원이 두 학생이 x제곱의 개수가 1인 어떤 2차 방정식을 푸는데 신이는 상수항을 잘못 보고 풀어 둑은 마이너스 2, 6을 얻었고 원이는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풀어 둑은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i를 얻었다. 이 2차 방정식의 올바른 두근을 구하시오. 자, 우리 원래 주어진 식을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이라고 해봅시다. 자, 우리 신이는 x의 개수는 바르게 못 푼 거죠. 따라서 근과 개수의 관계를 이해서 마이너스 a는 두근의 합 마이너스 2 더하기 6이므로 마이너스 a는 4, a는 마이너스 4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은 상수항을 바르게 보고 푼 거고 따라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b는 두 근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의 곱과 같습니다. 따라서 1 플러스 2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제 식이 완성이 되죠. 대입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이라는 바른 2차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수분해 되니까 하면 3, 1 마마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x는 3이거나 x는 1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알파, 베타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주어졌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을 구하시오. 자, x가 알파, x가 베타라는 거니까 fx는 0에서 x는 알파를 집어넣으면 f 알파는 0, f 베타도 0이죠. 자, 근데 0, 0, 0으로 같으니까 결국 2x-1은 알파, 2x는 알파 더하기 1,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근을 구할 수 있죠. 두 번째, 2x-1은 베타가 되는 거고 2x는 베타 더하기 1, x는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f 2x-1은 0의 근이죠. 우린 두 근의 곱을 구할 거고요. 2분의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베타 더하기 1이므로 4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죠. 주어진 식을 대입하면 4분의 6 더하기 1 더하기 1 따라서 4분의 8이므로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을 구하라. 자, 우선 x가 알파, x가 베타란 얘기죠. 대입하면 f 2 알파 마이너스 1이 1, f 2 베타 마이너스 1이 1이라는 얘기고 요 답이 1로 같죠. 따라서 3x는 2 알파 마이너스 1이고요. 결국 x는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1이네요. 두 번째는 3x는 2 베타 마이너스 1이고 x는 3분의 2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한 이것은
f 3x는 1의 근입니다. x값들이니까 근이에요. 따라서 우린 두 근의 합을 구할 거니까 3분의 2 알파 마이너스 1 더하기 3분의 2 베타 마이너스 1을 정리해보면 3분의 2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때 문제에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7이라 했으므로 3분의 2 곱 7 마이너스 2가 되겠죠. 3분의 14 마이너스 2이므로 3분의 12고 4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양의 정수근을 가질 때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A, B는 소수다. 자, 우선 그럼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A죠. 알파, 베타는 B입니다. 그런데 이때 A, B는 소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즉 알파나 베타 중에 하나는 1이란 얘기죠. 자, 그렇다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1 더하기 B 형태가 되는 거고요. 다시 그게 A랑 같아야죠. 즉 여기서 A 빼기 B는 1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소수의 차가 1일 수 있는 경우는 소수 2, 소수 3뿐입니다. 따라서 A가 커야 하니까 A가 3, B는 2라는 이야기가 되죠. 이제 보기를 차근차근 보면 기억, 두 근의 차는 홀수다. 3 빼기 2니까 홀수 맞죠? 니은 적어도 한 근은 소수다. 맞죠? 뭐 둘 다 소수지만 하나는 적어도 하나가 소수 맞죠? A 더하기 B의 값은 소수다. 3 더하기 2는 5니까 5는 소수 맞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모두입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4 플러스 루트 10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q는 양의 유리수이다. 자, 켤레복소수 좀 다른 근은 4마 루트 10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따라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네요. 자, 두 근의 합 4 플러스 루트 10 4 마이너 루트 10은 p제곱 플러스 q라는 거죠. 따라서 p제곱 플러스 q는 8입니다. 두 번째, 두 근의 곱 4 플러스 루트 10 4마 루트 10은 p제곱 q 마이너스 10이라는 거고요. 계산하면 4, 4, 16 마이너스 10은 p제곱 q 마이너스 10 p제곱 q는 6 플러스 10이므로 16입니다. 이때 위에 p제곱은 8 마이너스 q와 같으니까 대입을 하면 8 마이너스 q는 16이죠. 전개하면 8q 마이너스 q제곱 마이너스 16은 0. 정리를 좀 하면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8q 마이너스 16은 0. q제곱 마이너스 8q 플러스 16은 0이죠. 완전제곱이 되니까 q 마이너스 4의 제곱이 0. q는 4입니다. 즉 p제곱은
8-4이므로 p제곱은 4, p는 뿔마 2죠. 근데 문제 조건에서 양의 유리수를 했기 때문에 p는 2입니다. 자, 우리가 구할 시계값 p 더하기 q는 2 더하기 4죠. 따라서 6임을 알 수 있습니다. 허수 알파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고 다음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알파 더하기 1일 때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알파가 허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알파를 b 플러스 q i라고 보면 켤레근 알파 바죠. p 마이너스 q i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알파 알파 바는 b라고도 할 수 있죠. 다음 알파 더하기 1이 근이죠. 이거의 켤레 복소수 알파 더하기 1의 바는 알파바 더하기 1도 근입니다. 역시 근과 개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1 알파바 더하기 1이 b가 되는 거고, 따라서 알파 더하기 알파바 더하기 2는 b가 됩니다. 이때 알파와 알파바를 더한 것은 마이너스 a였으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b고요. a 더하기 b가 2라는 걸 알 수 있죠.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1 알파바 더하기 2 두근의 곱은 a입니다. 전개하면 알파 알파바 더하기 알파 알파바 더하기 1은 a고요. 대입하면 b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a가 되네요. 이 항에서 전개하면 2a 마이너스 b는 1입니다. 연립방정 가능해 보이죠? a 플러스 b는 2, 2a 마이너스 b는 1입니다. 더하면 3a는 3이므로 a는 1이고요. b는 1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시계값 10a 플러스 b는 10 곱하기 1 더하기 1이므로 10 더하기 1, 11이죠.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가질 때 주어진 시계값은, 자, x의 개수가 짝수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a로 보고 판별식 4분의 d는 m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ac m제곱 플러스 m 플러스 b는 중근 0. 따라서 m제곱 플러스 2am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m 마이너스 b는 0. m제곱은 사라지고 m의 관계 없이, 그러니까 항등식 m으로 묶으면 m 2a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b는 0. 2a 마이너스 1은 0이고 a제곱 마이너스 b도 0입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b는 0, b는 4분의 1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할 시계값 12, a가 2분의 1, b가 4분의 1. 12, 분배할까요? 6 더하기 3, 9. 따라서 답은 1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1을 근으로 가질 때
상수 p, q에 대해서 주어진 시계값은, 자, 1을 근으로 갖는 거니까 x가 1이죠. 대입하면 1 플러스 k 2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2 k 플러스 q 플러스 2는 0입니다. 자,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k로 묶어야겠죠. 따라서 k로 묶으면 2p 마 3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2 플러스 q 플러스 3은 0이 되죠. 계속 정리하면 2p 마이너스 p 제곱 마이너스 1 k 플러스 q 플러스 3은 0. 자, 항등식이니까 마이너스 p 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1이 0, q 플러스 3도 0이죠. 그러면 q는 마이너스 3이네요. p 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1은 0이고요. 인수분해가 되죠. p 마이너스 1 제곱이 0이므로 p는 1입니다. 시계값 p 더하기 q는 1 더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알파 빼기 베타 절대값이 12보다 작음을 만족시키는 두 자연수 a, b의 모든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면 되죠.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a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b죠.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집어넣어보면 4a 제곱 플러스 4b가 나오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은 루트 4a 제곱 플러스 4b, 4로 묶고 나가면 2 루트 a 제곱 플러스 b 형태가 되고요. 결국 이게 12보다 작다라는 거죠. 즉 루트 a 제곱 플러스 b는 6보다 작고요. 제곱을 하면 a 제곱 플러스 b는 36보다 작습니다. 이때 a, b를 자연수라고 했죠. 그러면 a가 1이라면 b는 36에서 1을 빼면 되니까 35보다 작습니다.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1,1, 1,2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서 결국 1,34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34개의 순서상이 만들어집니다. a가 2라면 b는 36에서 4를 빼니까 32까지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2,1, 2,2 형태로 가서 2,31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31개의 순서상을 만들 수 있죠. 이번에 a가 3이라면 b는 36에서 9를 빼는 거죠. 따라서 27, 만들 수 있는 순서상은 3,1, 3,2 형태로 가서 3,26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26개. a가 4라면 36에서 16을 빼는 거니까 20. 만들 수 있는 순서상 4,1, 4,2 형태가 돼서 4,19까지. 따라서 19개. a가 5라면 25를 빼니까 11, 5,1, 5,2 해서 5,10까지 만들 수 있으니까 10개.
A가 6이라면 B는 0보다 작아야 하는데 자연수여하기 때문에 이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순서쌍은 34, 31, 26, 19, 10개를 더하면 되죠. 따라서 65 더하기 15, 45 더하기 10, 110 더하기 10이니까 120개. 답은 120입니다. 다음 2차 방정식의 툭은 알파, 베타에 대해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상수 PQ에 대해서 주어진 시계값을 구하시오.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 알파, 베타는 1입니다. 또 x가 알파니까 대입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1은 0,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 더하기 1도 0이죠. 이때 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베타죠. 이걸 주어진 식에 여기에 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베타는 0, 알파 제곱은 베타가 되네요. 같은 방법으로 베타 더하기 1은 마이너스 알파고요. 집어넣으면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0, 베타 제곱은 알파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f 알파 제곱은 알파 제곱이 베타니까 f 베타만 같고요. 이것이 마이너스 4 알파죠. 또 알파는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이므로 4 베타 플러스 4가 되죠. 즉 얘와 얘를 보면 f 베타 이항하면 마이너스 4 베타 마이너스 4는 0꼴이 됩니다. 계속 할게요. 이번엔 f 베타 제곱은 f 알파랑 같고 마이너스 4 베타와 같으므로 다시 베타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1 4 알파 플러스 4라 볼 수 있고, 따라서 f 알파 마이너스 4 알파 마이너스 4는 0꼴이네요. 결국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이니까 이거의 일반식은 f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는 0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알파 베타는 근이죠. 즉 함수 f x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4는 알파와 베타가 근이므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걸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형태, 두 근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됩니다. 이제 fx를 구할 수 있게 됐죠. fx는 이항하면 되니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제 p는 5이고 q도 5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즉 p 더하기 q는 5 더하기 5이므로 10입니다. 두 실수에 대하여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 다음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하라. 자, 우선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정리를 합시다. 그럼 첫 번째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고 알파 베타의 곱은 b죠. 두 번째 알파 더하기 2 베타 더하기 2는 마이너스 3a이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는 3a죠.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아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4는 3a. 이항하면 2a는 마이너스 4, a는 마이너스 2. 두 근의 곱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는 3b고요.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3b고요. 알파 베타의 곱이 b니까 b 더하기 2 곱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는 3b. 따라서 b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4는 3b. 알파로 썼네요. a죠. 이때 a가 마이너스 2니까 b 플러스 4 더하기 4는 3b고 이항하면 8은 2b, b는 4입니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요. 알파 베타는 4입니다. 이걸 주어진 식에 대입을 하면 식이 완성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0이네요.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더하기 4는 0이고요. 우리는 거듭 제곱을 구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각 항에 알파를 곱합시다. 그러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플러스 4 알파는 0. 이항하면 알파 세제곱은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그런데 알파 제곱이 2 알파 마이너스 4랑도 같으니까 대입하면 2 알파 마이너스 4 알파죠. 4 알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알파. 따라서 마이너스 8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로 베타의 세제곱도 마이너스 8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알파의 거듭제곱, 베타의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제 가조건 한번 해볼게요. n이 1, 2, 3 일 때 넣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라는 걸 우리 구했죠. 두 번째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죠. 따라서 2, 4 빼기 곱이 4니까 마이너스 8, 즉 마이너스 4입니다. 다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이므로 마이너스 16이고요.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 4제곱은 알파 세제곱 곱하기 알파 베타 세제곱 곱하기 베타. 따라서 마이너스 8 알파 마이너스 8 베타. 마이너스 8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 2니까 16.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알파 세제곱, 색깔 다르게 합시다. 헷갈리니까. 자리가 조금 없어서 옆으로 가서 할게요. 알파 5제곱 더하기 베타 5제곱은 알파 세제곱, 알파 제곱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곱 베타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8 알파 제곱 마이너스 8 베타 제곱 마이너스 8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식 변형해 가지고 마이너스 4였죠. 따라서 48에 32입니다. 다음 알파 6제곱 더하기 베타 6제곱은 알파 세제곱의 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제곱. 따라서 마이너스 8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이니까 88에 64 더하기 64 128이네요. 다음은 알파 7제곱 더하기 베타 7제곱 알파 6제곱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6제곱 곱하기 베타 형태니까 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알파 세제곱의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의 제곱 베타. 따라서 마이너스 8의 제곱의 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8의 제곱 베타 64 알파 더하기 64 베타. 어우, 자리가 없어요. 밑에가 쓸게요. 64로 묶어지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2니까 64 곱하기 128. 드디어 끝났습니다. 128, 128. 지수에 하나 더해도 두 값이 같은 경우 여기 있죠. 따라서 최소 n은 6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또 착각할 수 있는 친구 있어서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6 같으니까 최소값이 3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양수일 때를 또 찾는 겁니다. 따라서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건 n이 6일 때입니다. 잘 들으셨나요?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서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만약 영상에 부족한 점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보충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